추운 겨울은 여름과 달리 보온에 신경 써야 하는 계절이죠. 여름보다 상대적으로 노출이 적다 보니 피부 밖으로 돌출된 혈관을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그렇다 보니 하지정맥류가 돌출되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겨울철 옷차림과 겨울 스포츠로 인해 더욱더 악화될 수 있다는 하지정맥류. 그래서 오늘 건강플러스에서는 겨울철 주의가 필요한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지신 건강플러스 홍관입니다. 오늘은 겨울철에 더 주의해야 하는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이제까지 건강플러스를 진행하면서 이 하지정맥류는 여름철에 환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다고 알려주셨는데요. 요즘 같은 겨울철에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하지정맥류는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겨울철에도 하지정맥류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점점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불 밖은 위험하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추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죠. 이런 계절에는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체중이 증가하고 정맥벽과 다리 근육이 약해져 혈액이 더 쉽게 역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하체 순환을 방해하는 꽉 끼는 레깅스나 롱부츠 등 패션 아이템의 착용으로 하지정맥류 발병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죠. 또 겨울에는 다리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스키나 보드, 스케이트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요. 네. 이로 인해서 하지정맥류 질환의 발병률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 역시도 잘 착용하는 패션 아이템이고 또 즐겨하는 스포츠라서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겨울철에 하지정맥류를 치료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조금 특별히 있을까요? 겨울에 치료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는 겨울에 치료를 시작하면 짧고 얇은 옷을 입게 되는 봄, 여름에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더불어 치료 후 효과를 높여주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도 더운 여름날보다 추운 겨울에 스타킹을 신는 것이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치료하기에 부담이 적은 겨울에 치료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지정맥류가 어떤 질환인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죠. 네, 하지정맥류는 순환장애로 다리에 혈액이 고이는 질병입니다. 정맥 내부의 판막이 손상되면서 심장으로 돌아가야 할 피가 역류하고 정맥에 혈액량이 늘어나 피부 밖으로 보이게 되죠. 겉으로 보면 피부에 거미줄 모양의 가는 실핏줄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병이 좀 더 진행되면 늘어난 정맥이 피부 밖으로 돌출되어 뭉쳐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부 밖으로 돌출되어 있지 않은 하지정맥류 정맥도 있는데요. 만지면 부드럽지만 어떤 곳은 아픈 부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다리가 아프고 또 혈관이 돌출되면은 얼른 병원을 가겠지만 아무런 증상이 없다면은 하지정맥류를 의심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조금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혈관이 튀어나오지 않은 하지정맥류를 일명 잠복성 하지정맥류라고 하는데요. 혈관 돌출 현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 방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한번 손상받은 판막은 자연적으로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더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진단을 받아보시고 하지정맥류 진단을 받게 되시면 미루지 마시고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돌출 혈관이 없더라도 다리 저림이나 또 묵직함이 느껴진다면 검사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원장님, 하지정맥류는 중년 여성에게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들었습니다. 남성 발병률도 많이 높아졌다고요. 네, 하지정맥류는 실제로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최근 남성 발병률이 높아지면서 중년 여성의 질환이라기보다는 남녀 불문하고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병한다고 해야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전체 남성 환자는 2015년 5만여 명에서 2020년 6만 8천 명으로 최근 5년간 31%가량 증가했고, 연령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50세에서 69세 환자들이 전체 하지정맥류 환자 수에서 50%를 넘었는데요. 중장년층에서 하지정맥류 발병률이 높은 가장 큰 이유는 노화입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정맥의 탄력과 정맥 내 판막 기능이 약해져 혈액을 심장으로 보내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심장 쪽으로 올라가야 할 혈액이 역류해서 다리에 피가 고이며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하지정맥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나이가 들면서 하지정맥류를 조금 더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하지정맥류가 응급질환이 아니다 보니까 뭐 치료를 조금 미루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하지정맥류가 방치하면은 합병증까지 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질환이라고요. 하지정맥류는 단순히 미용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 자꾸 치료를 미루거나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지정맥류는 실제로 혈관 질환입니다.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고 네. 합병증이 생기면 피부 궤양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 다리 정맥에 혈전이 생겨 폐질환, 심장질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드물지만 폐동맥을 막을 경우 급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이 정도의 증상까지 가지는 않지만 진행성 질환이니만큼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꼭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네, 하지정맥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젊은 층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정맥류가 의심된다면 일단 검사부터 받아봐야 할 텐데, 이 하지정맥류 검사는 조금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정맥 질환 검사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는 검사는 듀플렉스 초음파입니다. 보통 흔히들 내과나 산부인과에서 경험해 본 초음파인데요. 특히 혈관 주변이 잘 보이게 만들어진 초음파입니다. 주입하는 방법이 아닌 외부에서 하는 비침습적 방법이고, 반복 검사할 수 있고 해부학적, 혈류역학적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침습적이고 가격이 비싼 CT나 MRI는 필요가 없겠죠. 다만 혈관 기형이나 복부 혈관 존재 확인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검사를 통해 결과를 그 자리에서 바로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하지정맥의 역류 시간이 0.5초 이상이면서 역류로 인한 증상이 확실하다고 판단이 될 때, 또 푸른 정맥이 3줄기 이상 돌출되고 직경이 4, 5mm 이상에다가 우동발처럼 뭉친 4기 이상인 경우 수술이 권장됩니다. 네, 이 정맥 검사에는 듀플렉스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본 정상인과 또 하지정맥류 환자의 초음파는 조금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이 두 사진을 보시면 모양이 많이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좌측이 정상인 초음파, 우측이 역류가 보이는 하지정맥류 환자분의 초음파입니다. 검사를 할 때 종아리 부위를 쥐어짜서 혈액을 올려보는데요. 만약 정맥류가 있다면 혈액 역류가 확인이 되고요. 정맥류가 없다면 좌측 초음파 사진처럼 쥐어짜는 흔적만 표시가 되게 됩니다. 우측 사진처럼 역류가 있는 경우 뒤에 꼬리처럼 파장이 따라붙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검사 후에 하지정맥류로 판별이 된다면은 또 어떤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초기일 경우는 보존적 요법이나 혈관 경화요법, 심할 경우에서는 수술적 요법이 필요하고요. 수술적 요법에는 레이저 요법, 고주파 요법, 냉동 요법, 절개술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 우선 초기 정상 치료법은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이용한 보존적 치료 방법인데요. 예방용, 치료용, 수술 후 관리용 등 질환의 정도에 따라 압력의 강도를 택해야 하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체중과 신장에 따른 적절한 스타킹의 크기와 길이를 결정해야 합니다. 무조건 탄력 있는 스타킹을 신기만 해서는 오히려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전문의에 의한 진료 후 착용을 지도받아야 합니다.
네, 이 증상 정도에 따라서 맞춤식 치료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하지정맥류 정도가 초기를 넘어섰다면은 압박 스타킹 착용으로는 또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어떤 치료가 더 추가가 될까요? 경화제를 투입해 문제가 되는 혈관을 없애는 혈관 경화요법이 있습니다. 출혈이나 흉터에 대한 부담이 없으며 주로 작은 변화를 보이는 정맥류나 4mm 미만의 작은 혈관에 효과가 있습니다. 치료 후 즉시 보행이 가능하지만 정도에 따라 3에서 5회 정도 치료를 해야 합니다. 여성들의 경우 무릎이나 종아리에 나타나는 푸른색의 정맥류는 혈관 경화요법이 좋은 치료입니다. 외래에서 간단히 약 20-30분에 걸쳐 시술이 끝나며 통증이 없고 마취가 필요치 않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든 혈관 치료를 할 때 다른 혈관이 손상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병든 정맥류를 치료하게 되면 바로 옆에 정맥이나 깊은 부위의 정맥을 통해 혈액순환이 더 잘 되게 되므로 더 나빠지는 부작용은 없습니다. 이 문제가 되는 혈관에 직접 주사를 놓는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 하지정맥류 혈관 경화 주사는 어떻게 시술이 이루어지는지 영상 보시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누구나 확인되는 가는 망상정맥에 1cc 주사기, 즉 인슐린 주사기를 이용해서 혈관에 주사 바늘을 삽입합니다. 정확히 혈관에 바늘이 위치하게 되면 주사기에 있는 혈관 경화제를 천천히 적당량을 주입하게 됩니다. 경화제가 들어간 혈관은 서서히 굳어지면서 흡수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증상이 심한 분들은 레이저 치료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레이저 치료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레이저 치료법은 전신 마취가 필요 없이 국소 마취만으로 치료를 하게 되며 초음파를 이용해 문제가 되는 혈관을 정확히 짚어내어 레이저 도관을 문제가 되는 정맥 혈관에 위치시킨 뒤 혈관 내막을 태워 역류 현상을 방지하게 되는 치료입니다. 그리고 레이저 시술은 당일 입원으로 시술 시간은 한 다리당 30분 정도이며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 가능하므로 특별한 회복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JCN 건강 플러스 오늘은 겨울철에 더 주의해야 하는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원장님 지금까지 하지정맥류의 다양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치료 사례 보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죠. 네, 이 환자분은 금이양 정맥과 망상 정맥으로 내원하셨던 분으로 혈관 경화요법을 시행하셨던 분입니다. 네, 치료 후 3개월 뒤 사진인데요. 깨끗하게 치료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종아리 뒤쪽이었네요. 네. 네, 다음 사례죠. 이 환자분은 손등 정맥이 확장되어 내원하셨던 분이신데 손등 정맥 확장은 병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미용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혈관 경화요법 시행 후 많이 좋아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대복제 정맥에 발생한 심한 하지 정맥류로 내원하셨던 분이신데 레이저 수술 후 깨끗하게 치료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분은 소복제 정맥에 발생한 심한 하지 정맥류로 내원하셨던 분이신데요. 네, 마찬가지로 레이저 수술 후 깨끗하게 치료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정도가 심할 때는 레이저 시술을 하는 거죠? 그렇죠. 더 심하신 분들은 네. 혈관 경화요법 이상의 네.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수술적 치료 방법 중에 레이저, 고주파,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하지정맥류의 치료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원장님이 하지정맥류를 가벼운 질환이라고 생각하고 또 치료를 미루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정맥류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생길 수 있는 합병증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정맥 혈관에 염증이 발생하여 발적이나 혈관 통증을 일으킬 수 있고요. 피부색이 갈색이나 검정색으로 변하여 회복되지 않는 피부 변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피부 가려움증과 피부염, 심해지면 피부 궤양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리에 고인 혈액이 뭉쳐서 혈전이 생겨 2차적으로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병증까지 진행된 경우는 회복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조기에 치료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치료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치료 방법도 더 까다로워진다고 하니까요. 합병증이 생기기 전에 빨리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원장님 앞서 사례 사진을 보니까요. 발목 주위에 색소 침착이 된 경우도 있던데요. 이 발목의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는 하지정맥류가 조금 더 악화됐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발목까지 진행됐다는 것은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혈액이 고이고 부풀어 오른 혈관들은 중력에 의해서 점차 아래로 진행되는 특성이 있는데 장시간 방치하면 발목 부근까지 전이 됩니다. 실제로 하지정맥류를 방치할 경우 색소 침착, 습진과 같은 합병증 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런 색소 침착과 습진은 발목 주변 위주로 주로 나타나는데요. 발목은 다른 부위에 비해 하중을 더 많이 받고 모든 조직이 밀집하게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목에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지정맥류 합병증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혈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 특별히 있을까요? 네, 혈전, 즉 피떡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정맥혈관 안에 있는 판막 기능이 손상되면서 혈액이 거꾸로 역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늘어난 정맥혈관 속에 혈액이 정체되면서 피가 굳어져 혈전 덩어리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엔 합병증으로 피부 궤양과 혈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 혈전 피덩어리가 생겨 혈관을 따라 이동하다가 정맥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혈전이 다리 부위 등의 심부정맥이 생기면 심부정맥 혈전증, 폐에 생기면 폐색진증이 생깁니다. 또한 드물기는 하지만 다리 정맥에 생긴 혈전이 내려가는 경동맥을 막아 동맥경화증이 있는 경우 네. 나중에 뇌졸중이 올 수 있고 또 심장으로 가는 혈관인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기면 심근경색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합병증이 나타나기 전에 꼭 다리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합병증 사례 사진을 보면서 치료 방법과 또 예후까지 설명해 주시죠. 이 환자분은 대복제정맥에 발생한 하지정맥류를 오래 방치하면서 발목 안쪽에 피부 변색이 발생했던 분입니다. 이런 경우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게 되면 피부 궤양으로 진행하게 되므로 빨리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변색된 부위는 치료 후에도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 사례죠. 이분은 정맥류가 방치되면서 염증과 궤양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 항생제 치료와 네. 수술을 병행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네, 앞서 하지정맥류의 합병증 사례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지정맥류는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치료 후 올바른 관리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네, 치료 후 다음 날부터 하루 30분씩 3, 4회 정도 걷기, 자전거 타기 등 가벼운 운동을 하시고 치료 후 3주까지는 음주와 뜨거운 욕실 및 사우나를 삼가야 합니다. 그 외에도 외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2, 3주 정도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고 과일, 해초류 위주의 식생활 개선과 적정 체중 유지로 비만을 예방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올바른 식생활과 적당한 운동 꼭 명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지정맥류는 미용 치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강보험이 적용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하지정맥류 치료 보험 적용이 되나요? 네, 됩니다. 하지정맥류는 혈관 내 판막 손상에 따른 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미용 목적의 치료가 아니라 질병의 치료로 분류되어 있어서 건강보험과 개인 사보험들도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레이저와 고주파요법과 같은 특수 장비를 이용한 수술은 비급여로 분류되어 건강보험 적용에 일부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네, 이 하지정맥류 치료는 건강보험에 적용된다고 하니까요. 걱정을 좀 내려놓으시고 내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하지정맥류 환자뿐 아니라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하지정맥류에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해주는 성분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혈관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혈액을 맑게 만들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혈관에 혈전과 네. 각종 노폐물이 쌓이는 것을 막아줘 혈관 압력이 높아지는 것을 예방해 줍니다. 오, 네. 두 번째는 완두콩을 들 수 있는데요. 완두콩은 사포닌과 이소폴라본, 레시틴 등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혈관 막힘을 예방해 주고 노폐물과 혈전 등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완두콩은 비단 하지정맥류뿐만 아니라 각종 심혈관계 질환이나 성인병 예방에도 매우 좋은 효능을 보이는 음식입니다. 이 밖에도 구기자, 메밀차, 마늘종 등도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입니다. 다만 질병이 이미 발생했을 때는 음식보다 전문의의 진료와 치료가 우선돼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정맥류는 천천히 진행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거나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병은 절대 저절로 치유되는 경우는 없고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더 진행을 하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지금 자신의 종아리에 울퉁불퉁한 혈관이 눈으로 확인될 정도라면 이미 하지정맥류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고 보셔야 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지정맥류는 조기에 발견할 경우에는 약물요법이나 보존요법 같은 가벼운 치료로 악화를 방지할 수 있지만 이미 심각해진 경우에는 정맥내 레이저요법 등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늘 자신의 다리를 주의해서 살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정맥류는 보통 여름에 증상이 심해지지만 추운 겨울에도 조심해야 하는 질환인데요. 앉아있거나 서 있는 시간이 많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다리를 풀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꾸준하고 가벼운 운동으로 다리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JCN 건강 플러스,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